이제 우리 자신을 또 타인을 용서하는 그 작업 단계를 이렇게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상처 치유나 마찬가지로 용서 과정도 이렇게 이론을 가지고 이렇게 안내를 해드릴 수는 있는데, 실제로 그 과정을 거쳐가기에는 이 소그룹으로 이것도 그렇게 같이 작업을 하면은 이제 가장 효과적. 일단 이론적으로라도 이 여정을 이런 단계를 거쳐서 밟아가는구나, 이렇게 인식 단계를 거치고 이제 결심 단계를 거치고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용서하는 작업 단계에 이제 지금 들어왔습니다. 요거를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의 수용적인 행동과 생각, 그것으로 이제 우리 자신을 변화시켜 나가는 과정을 용서 작업 단계에서 초점을 이렇게 이제 맞추게 되거든요. 나를 수용하고, 그것도 나 자신만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까지도, 그리고 나의 행동까지도, 내 감정까지도 한 걸음 더 나가면은 만에 하나 내가 용서를 못하고 있는 그런 어떤 내 자신까지도 이렇게 이제 수용할 수 있는 그 과정으로 넘어간다면은 자기 용서는 이렇게 이제 성공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예, 그것을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세 단계로 이렇게 나눠지니까 그 세 단계를 가지고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기 용서 작업 단계는 첫 번째로 이 감정 단계가 있고요. 감정, 그 다음에 질문 단계, 그 다음에 수용 단계가 이렇게 이제 나누어지는데, 큰 단계가 이렇게 복잡하냐 이렇게 생각되죠, 그죠? 이게 사람 마음이요, 참 어떻게 보면 단순하기도 한데 어떻게 보면 사람 마음이 상당히 복잡해요. 그 마음이 흘러가는 나름의 그 메커니즘이 있어요. 마음이 흘러가는 그 메커니즘을 따라서 우리가 작업을 하게 될 때 훨씬 더 효과가 나요. 이 의사 선생님들도 치료를 할 때 그 의대에서 6년, 7년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치유를 하고 어떻게 진단을 내리고 어떻게 이렇게 치료 과정에 수술이든 뭐든 해야 효과적으로 상처가 아물고 환자가 본래의 어떤 그런 건강 상태로 되돌아간다는 것을 이렇게 배우는 그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마음을 다듬을 때도 그래요. 그런 과정들을 차근차근 밟아가는 것이 좀 더 효과가 있더라 하는 그런 어떤 그 경험과 검증된 그런 어떤 이론에서부터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론적인 이 흐름을 일단 우리가 알아놓으면 스스로 작업을 해보기에도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감정 단계에서는 이 용서 작업 안에서 감정에서는 뭘 얘기하느냐 하면은요, 감정에서는 인식이 있습니다. 먼저 자기 감정을 알아차려야 되는 거죠. 우리가 지난번에 행복통장에서 내가 내 자신에게 상처를 주거나 타인에게 상처를 주었을 때 그런 상처를 주었다는 나 자신에 대해서 경험하는 그런 감정들이 있습니다. 아주 뭐 다양하겠죠. 화가 난다든지 나 자신이 화가 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이런 일을 했다는 자체 그런 행동에 화가 날 수도 있고, 나의 행동에 대해서 때로는 부끄러울 수도 있고, 때로는 후회가 될 수도 있고, 어떤 한 행동이나 한 어떤 잘못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감정이 있는데, 첫 번째는 내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를 충분히 경험해 보는 거예요. 이 충분히 경험한다는 건 뭐냐 하면요, 우리가 보통 어떤 외부적인 사건을 경험하게 될 때,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 때 우리 감정이 반응을 할 때 보면은요, 그것이 부정적이거나 이러면은 우리가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경험하려고 하지 않고 자꾸 억압하거나 회피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사랑을 받아본 경험이 적은 사람이 누군가가 나를 칭찬하고 사랑스러운 말투로 이렇게 말을 던지면 어때요? 그걸 그대로 느끼고 경험하기보다 어때요? 쑥스럽기 때문에 빨리 다른 데로 상황을 돌려버리려고 그럽니다. 그걸 충분히 경험을 잘 안 하게 되는 거죠. 특히 내가 나에 대한 비난을 하게 될 때도, 또 누군가로부터 비난을 받았을 때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안에 있는 그 감정들을 우리가 충분히 경험해 보는 게 참 중요해요. 그게 슬픔이든 우리가 좀 부정적이라고 그렇게 스스로 판단되는 감정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면은 우리는 어떻게 하도록 많이 훈련되고 습관이 되어 있느냐 하면은 자꾸 그걸 피하려고 하거나 누르려고 하거나 빨리 돌려버리려고 하는 그런 데 익숙해 있어요. 그런데 감정은요, 그것을 충분히, 감정 자체는 죄가 없어요. 감정 자체는 우리가 이제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 이제 수용의, 감정을 받아들이는 게 수용인데 아주 자연스러운 거란 말이에요. 단지 우리한테 어떤 신호를 주는 거예요. 우리한테 어떤 메시지를 알려주는 건데 이걸 억압하거나 피해버리면 그 메시지나 우리에게 주는 신호를 우리가 놓치게 되는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그걸 충분히 누리면서 무슨 신호일까 하고 알아차리는 게 좋죠. 그리고 모든 감정은요, 어떤 행동으로 우리를 몰아가요. 특히 이제 상처와 관련되거나 용서와 관련돼서는 용서하기 이전에 우리 그런 상태에서는 복수하라 그러는 충동으로 우리를 끌고 갈 수도 있고, 감정이. 아니면은 다른 사람과 만났을 때 나한테 상처 준 그 사람에 대해서 막 험담을 하라는 충동으로 나를 끌고 갈 수도 있고, 감정은 다양한 어떤 그런 충동들로 나를 자꾸 이렇게 밀고 가려 그래요. 어떤 충동이 나 안에 일어나는지 그거를 알아차리는 거. 그게 이제 인식의 단계에서, 감정을 인식하는 단계에서 충분히 느리고 나를 어떤 행동으로 어떤 충동을 끌고 가려고 하는지를 알아차리는 단계가 이 감정의 첫 번째 인식 단계에서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감정은 자연스러운 거고 이 감정이 없으면은 사람이 감정이 무디면 어떨 것 같아요? 삶에 활력이 없어요. 에너지가 없어요. 감정이 살아있을 때 에너지가 있고 활력이 있어요. 웃을 때 깔깔 웃고 슬플 때 눈물 펑펑 쏟고 화날 때 내 안에서 분노가 일어나고 이게 정상인데 우리가 화가 나도 화가 났는지 기뻐도 기쁜지 슬퍼도 슬픈지 그거는 우리 감정 곡선이나 그래프로 그린다면 병원에서 옆으로 쭉 그냥 일직선으로 가면은 사망하셨습니다 하고 그냥 힘 보자기 덮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감정도 죽어 있다는 뜻이에요. 살아있는 감정은 뭐죠? 이 그래프가 기쁘고 슬프고 우울하고 환나고 이것이 계속 움직이는 것이 정상적이고 자연스러운 거라는 거. 그래서 내 안에 어떤 감정이 느껴지든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자연스럽다, 당연한 거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정말 화가 나 있다면은 그 감정을 존중해 주는 게 필요해요. 그럴만도 하지, 그럴만한 이유가 있을 거야. 내가 뭔지 모르겠지만 하고 받아주는 거. 자기 감정에 대해서 수용하는 거. 그게 감정 단계에서 작업할 때 우리가 해야 되는 단계고요. 그 다음에는 특히 이것이 내가 나를 비난하거나 특히 다른 사람으로부터 비난받아서 일어나는 거라면은 이 감정을 안전한 상태에서, 안전하다는 것은 뭐냐면은 이걸 표현해내도 괜찮은, 내 표현을 있는 그대로 받아줄 수 있는 그런 환경이나 사람 앞에서 안전하게라는 개념이에요. 그리고 감정은 자연스러운 거기 때문에 표현할 때 당당하게 표현해내는 거, 표출을 하는 거. 이거는 상처 치유가 목적이기 때문에 상처 치유라는 그런 어떤 하나의 방법으로 이것을 해내는 겁니다. 아마 상처 치유 과정을 했던 분은 지난번에 이 상처 치유에서 자기가 받았던 아픔들이나 그때 어떤 감정들이나 그때 하고 싶은 말들이나 이것을 한번 표출해 보는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이 상처 치유에서 중요한 하나의 이제 핵심 포인트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상처 치유 과정을 거치지 않으신 분들은 용서만 바로 이렇게 들어가시는 분들은 이 과정을 꼭 거치시는 게 용서 과정에서 제대로 이렇게 걸어갈 수 있다는 거죠. 이제 표출하는 거. 그래서 이 감정 단계에서는 우리가 인식하고 이 감정을 수용하고 이 감정을 이렇게 표출해 가는 것이 감정 단계에서 해낼 수 있는 그런 어떤 여정입니다.